안녕하세요. 책 읽는 스니필 선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서 이 한글 관련된 책을 가져왔어요. 바로 이 책 좋은 문장 표현에서 문장 부호까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게 평상시에 말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보니까 되게 알맞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주소홍이 맞지 않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단어 사용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영상으로 남기니까 제 문제점이 더 이제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어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학창시절 이외에는 한글 공부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어떤 걸 시작할까 하다가 정말 기본적인 맞춤법부터 이제 문장 표현부터 문장 기호까지 나와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고요. 오늘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일상에서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잘못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한글날을 기념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책 소개를 해보자면 이수연 작가님은 여러 교육기관에서 국어를 가르치셨고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담당자로 18년째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책을 읽으면서 좀 마킹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이 책은 한 번 읽어서는 될 게 아니다. 자주 꺼내보면서 좀 습관적으로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의 말처럼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한글 공부를 조금 더 한다면 외국어 공부에 들이는 시간의 한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이 한글 공부에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몇 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알려드릴 것은 든지 던지인데요. 이 든지 던지는 한국인이 좀 헷갈려하는 맞춤법 12안을 꼭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든지 던지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억하기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선택의 뜻을 나타낼 때는 든지를 쓰면 되고요. 과거 사실을 뜻할 때는 던지를 쓰면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먹든지 말든지, 먹든 말든, 하든가 말든가, 손을 흔들든가, 고개를 끄덕이든가 이런 식으로 의미가 선택일 때는 든지를 사용하면 되고요. 의미가 과거의 일일 때는 그날 얼마나 춥던지 내내 오들오들 떨었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던가? 친구가 그날 노래를 얼마나 잘하던지 깜짝 놀랐다. 혹시 내가 그렇게 처신했던가 싶어서 걱정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일일 때는 던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선택의 의미일 땐 든지, 과거의 일일 때는 던지입니다. 이거를 한번 읽고 나니까 든지, 던지는 정말 확실히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제가 고쳐야 될 표현이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제가 이 영상 말미에 항상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감사합니다가 항상 조금 찝찝한 기분이 들긴 했어요. 사실 고맙습니다가 좀 더 알맞는 표현인 건 아는데 뭔가 감사합니다는 좀 더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고맙다와 감사하다의 뜻을 한번 풀이해 볼게요. 고맙다는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감사하다는 고맙게 여기다 고마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고맙다는 고유어이고요. 감사하다는 감사가 한자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뜻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고유어인 고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다음으로는 꾸준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꾸준히를 아무데나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히의 뜻을 풀이해보자면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 태도로 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제 작가님은 이 꾸준히가 이제 뭐 신문 기사나 여러 곳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혈액암이나 꾸준히 하락 중인 주가 종목처럼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때는 꾸준히가 아니고 점점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왜냐면 꾸준히는 정말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태도로라는 뜻이니까 정말 맞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디에 맞는지 알아볼까요? 꾸준히 연습한 보람이 있다. 아버지는 한 길만을 꾸준히 걸어오셨다. 운동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계속해야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야 알맞는 거죠. 꾸준히와 비슷한 느낌으로 잘못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돌파예요. 이 돌파를 또 검색해 보니까 되게 다양한 곳에서 잘못 쓰고 있더라고요. 돌파는 기분 좋은 일에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감염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했다. 이거는 감염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알맞는 표현으로는 목표 생산량 돌파, 높이뛰기 신기록 돌파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람이 있고 좋은 일일 경우에 쓰는 거예요. 돌파는 좋은 일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책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다음번에 문장 부호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만 좀 알아볼 건데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게 정말 많은데 특히 문장 부호가 그런 경우예요. 문장 부호 중에서 이제 문장 부호에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제 책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쌍점은 표제 뒤에 바로 붙여서 쓰면 돼요. 일시 땡땡 2024년 이런 식으로 쓸 때 일시를 바로 쌍점을 붙여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빗금 가운데점 물결표는 앞뒷말과 둘 다 붙여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남반부 북반부 이런 식으로 쓸 때 둘 다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소가로 대괄호도 앞말에 붙여서 사용하면 돼요. 이 문장 부호는 좀 사소해 보일지라도 은근히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죠. 이 문장 부호 다음 편은 이제 높임 표현인데요. 우리 또 일상생활에서 높임 표현 좀 잘못된 경우가 많잖아요. 알면서도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이제 하고 넘어갈 건데 바로 압존법에 대한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셨습니다와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우리가 압존법을 생각하면은 할아버지가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둘 다 맞다고 해요. 부모를 조부모께 말할 때는 부모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 언어 예절이긴 하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런 전통도 변화되기 때문에 부모보다 윗분에게도 부모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할머니, 어머니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랑 같은 표현을 윗사람에게도 높여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책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책 읽는 시네필의 첫 한글 공부를 해봤는데요. 첫 시간이라서 조금 가볍게 해봤어요. 분량이 되게 많아서 할 게 너무 많은데 또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체할 수 있으니까 하기 싫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할게요. 작가님의 말씀처럼 외국어 공부하는 거에 조금만 투자를 해서 한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시작으로 매달 한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우리말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사실 오늘 찍은 영상도 제가 다시 편집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알맞지 않은 표현을 쓴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해 가다 보면은 조금씩 발전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말 공부를 하면서 좀 더 품격 있는 말솜씨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